반갑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임경근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은 반도체를 이용한 기술 패권에 따라 경제 우위가 정해지다 보니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기초 상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정지 서포터즈와 함께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을까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벌써부터 이렇게 실력이 좀 느껴지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이 어떻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아무래도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강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주셨군요. 네. 네. 네,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기업이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력도 그렇고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세계에서 아주 으뜸 가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작 메모리 반도체가 뭔가라고 물어보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 네, 같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모리 반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메모리 반도체를 하라고 하면은 보통 램과 롬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차이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용어를 한번 보면 램 같은 경우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랜덤이라는 뜻은 별 이렇게 어렵진 않고 원하는 곳에 있는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 온리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뭔가 정보를 쌓아가는 그런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램 같은 경우는 S램과 D램으로도 나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차이는 몰라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용어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많이 쓰이는 이제 방식이긴 해요. S와 D라는 거는. S는 스태틱이라는 의미고 D는 다이내믹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여기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과학계 전반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스태틱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이내믹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저기 책장에 꽂혀 있고 그리고 거기 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서 우리가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계산을 하거나 외우거나 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서 연산을 하죠. 네. 네. 그런 과정이 컴퓨터,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심 뭐 드셨을까요? 저 그냥 집밥 먹고 왔어요. 집어 먹었는데 저는 이제 오면서 햄버거를 먹고 왔는데요. 오면서 이게 몇 칼로리일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저장된 정보가 필요해요. 네. 이게 탄수화물, 물이 몇 g이 있고 단백질이 몇 g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잖아요. 그건 저장된 스토리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책장에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만 빼서 이렇게 좀 저희가 보고 싶게 놨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기에는 탄수화물 몇 g, 단백질 몇 g, 지방 몇 g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총 칼로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는 롬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책상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머릿속에 필요한 것만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게 D램 같은 거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빨리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머릿속에 있죠. 하지만 단점은 많이 못 싣죠. 네, 저 같은 몇 개 못 싣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만 이용하는 건 이제 S램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네, 간략하지만 롬과 D램과 S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됐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억이 롬이라고 치면 이번 학기 바로 전 학기에 배웠던 그런 전문 지식들이 램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번 학기 때 배운 정보는 빨리 꺼내서 시험지 답안에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많은 정보를 또 담지는 못하죠. 그쵸.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노트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런 장치와 같은 게 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롬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느리지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램은 좀 더 빠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D램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이라면 S램이 훨씬 더 빠르다. 하지만 빠른 대신에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량으로 보자면은 S램 같은 경우는 메가바이트 단위, 이제 그 D램 같은 경우는 기가바이트 단위고
그다음에 롬 같은 경우는 다시 무한대로 할 수가 있죠. 크기는 커지지만 느려지고 반대로 많은 용량을 달 수는 없지만 매우 빠르고 이런 이제 상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네, 그래서 간략한 비유를 드렸는데요. 네. 실제 개념을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레이턴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레이턴시는 지연 시간에 해당되는데요. 네. 한 정보를 불러오는데 얼마나 딜레이가 되느냐의 개념인데요. 그 레이턴시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느려지게 되겠죠. 우리가 롬 같은 경우는 레이턴시가 가장 크고 그거보다 1000배 빠른 소자가 D램에 해당되고 D램보다 1000배 빠른 소자가 SRAM에 해당되고 SRAM보다 1000배 빠른 개념이 우리가 두뇌에 해당되는 CPU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레이턴시가 포지션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AI 기능이라든지 병렬 연산이 아주 중요하게 되면서 현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HBM이라고 하는 소자가 있는데 그거는 두뇌에 해당되는 CPU와 그다음에 D램 사이에 존재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두뇌랑 더 가깝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AI 연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소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럼 어떤 차이 때문에 D램, SRAM, 롬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까를 보면 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랜드 플래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를 보시다 보면은 랜드, 노어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메모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요즘 대신해서 SSD가 네. 쓰이는 들어보셨나요? 네. SSD를 구성하고 있는 메모리 소자가 바로 랜드 플래시입니다. 네, 아. 그래서 아주 싸고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적층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때려 넣을 수가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D램에 해당되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던 것 중에서는 어떤 메인 메모리로 많이 쓰이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면 마더보드라고 하는 메인보드에다가 이렇게 램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모리 몇 기가 되는 메모리를 추가하냐에 따라서 어떤 이미지라든지 연산이 더 빨라지고 좀 여유롭게 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D램은 그런 메인보드에 꽂혀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 SRAM 같은 경우는 아예 CPU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구동하기 때문에 그 CPU 안에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용량을 저장하는 용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전원이 꺼지게 되면 거기 있는 정보는 다 날아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전력 소비 같은 경우도 그 D램 같은 경우는 계속 중간에 리프레시라는 과정을 해줘야 돼서 전력 소비가 좀 많은 편이고 그다음에 롬에 들어간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전원 여부 상관없이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에 그런 전력 소비 같은 경우는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그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속도라든지 전력 효율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CPU 같은, CPU나 G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